네, 월요일 최고의 전략으로 한 주를 시원하게 열어보겠습니다. 항상 최고의 전략을 주시는 이분과 함께하죠. 최성환 교보증권 부평지점 지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을 찰떡같이 맞춰서 월요일에 나오게 되셨는지 오늘 시세 움직임 상당히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 그리고 그 움직임을 쭉 봤을 때 TCC 스틸의 형님이라는 이 별명 아버지라는 말 싫어하신다고 저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TCC 스틸의 형님. 네. 고맙습니다. 정정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 이 시세가 다시 또 이렇게 재분출되고 있습니다. 벌써 저점 27,000원부터 44,000원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작년에 최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때 말씀하신 게 거의 48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저점까지 빠졌다가 이제 막 올라오는 구간이잖아요. 새롭게 나온 뉴스의 영향력과 TCC 스틸 전략을 한 번 더 여쭙고 싶은데요. LG엔솔이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이제 양산 주문했다라는 내용. TCC 스틸 수혜 어느 정도까지 받을까요? 2차 전지가 좀 시간이 보니까 재작년 특히 재작년에 워낙 핫했었고 그게 작년에 이제 최고 시세를 낸 이후로 이제 조정을 보였죠. 그리고 지금 흐름은 역시 이제 최근에 들어서 2차 전지가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높아지고 또 그리고 특히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또 이 이야기 나오면서 수급에 대한 개선 이야기도 나오고 전체적으로 주가들이 좀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 그 LG엔솔의 그 4680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TCC 스틸도 그렇고 원통형 2차 전지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목할 점은 10월 10일 날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 로보택시를 이제 제품을 공개하는데요. 그 로보택시에 그 4680 그러니까 배터리가 이제 채택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배터리 관련된 차세대 배터리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들을 좀 보셔야 될 것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율주행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벤트 드리븐이라는 표현을 좀 드린다면 그동안에 전기차 캐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약간은 정체되어 있던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활력을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이 2025년, 2026년까지 해서 그런 그 4680 배터리 모델들이 확장돼서 적용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계속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체되어 있던 흐름에서 회복되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전고점까지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입니까? 굉장히 중요하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부평 지점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보니까 고객분들이 2차 전지 종목들이 정말 많으세요. 보유를 많이 하고 계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조금은 손해를 보고 계신데 이게 그 주가에 대한 부분과 약간은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보시면 실제로 그 업황에 근무하시는 기업의 그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네. YOY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히 좀 실적은 좀 많이 좀 둔화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지금 증권사들이 전망하는 게 조금은 저조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업황이 회복되고 결국에는 수요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수요가 늘어나야지 그렇죠. 공장 가동률도 올라가고 투자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그널을 좀 찾는 그런 과정이 조금 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수치를 봐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전고점까지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이달 말부터 본격화되겠지만 이때 나오는 수치, 월간 판매량 함께 좀 체크해드리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국이요, 지점장님. 10조 위안의 이제 추가 부양 의지를 보여주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정말 돈을 풀 거야라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수요 증가에도 아마 분명 영향을 줄 것이고 그 밖에도 물줄기가 어느 정도까지 이 부양 효과의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 아닙니까? 전망 어느 정도까지 기대하고 계세요? 중국에서 중앙은행이 1조 위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90조 원 정도의 그런
유동성 공급과 금리 예. 인하, 또 그리고 일회성으로 소비 촉진을 위해서 현금을 지급한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고용에 대한 일자리 대책까지 나오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내수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또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1조 위안에서 이제 10조 위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국에서는 예전까지. 지금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이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겠죠. 딱 떠올리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소비 관련된다고 한다면 화장품이라든지 근간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또 그리고 건설, 기계, 또 석유, 화학 이쪽이 다 또 맞습니다.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여전히 철강, 이런 건설기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그쪽 비중이 36%가 넘는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쪽 부동산이 지금 중국이 안 좋잖아요. 부동산을 경기를 그렇죠. 활성화시키고 좋아진다면 건설기계에 대한 수출 증가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소비 진작 관련돼서는 분명히 화장품은 제가 최근에 다녀온 회사들 여러 군데 좀 최근에 화장품 회사들을 만나봤는데 예.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화장품 회사들이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가장 큰 게 어떤 걸까요? 피크아웃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류가 여기서 정점을 찍은 게 아닐까? 더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인데 그 부분들이 지금 제가 기업들을 만나 보면 화장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요가 여전히 많다. 탄탄하다. 여기에 중국이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를 진작한다면 그 피크아웃의 그런 우려는 상당히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가 많이 올랐다가 쉬고 있지만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발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섹터는 단연 화장품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아무래도 보시피 코스맥스 이쪽으로 더 집중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많이 주가도 좀 움직였었고요. 네. 한국 콜마도 있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기업들이 있고, 최근에 보면 마녀공장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에로 표현하면 이런 MZ들이 표현하는 표현이 가성비가 아니고 가심비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 대비 효율 이런 거보다는 내 마음에 네. 정말 드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네. 종목 확장도 가능하다. 그리고 소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물주기가 정말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연휴 기간 동안 보니까 그 이구환신 정책으로 보조금 받아서 팔 때 가전제품에 대해서 한 1조 위안 정도의 소비자들이 구매를 한 것으로 집계가 됐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AI 스마트폰, 이런 반도체 쪽 소비도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까요? 젠슨 왕 엔비디아 대표가 CEO가 계속 하는 이야기가 여전히 AI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고가가 140불이었고 지금 120불 정도 하거든요. 예. 사실 크게 격차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AI가 역시 앞서 화장품과 비슷하게 너무 앞서갔고 약간은 고평가된 게 아니고 공급 과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역시 업계 만나서 제가 기업들하고 담당자들 현장에서 물어보면 AI에 대한 그런 HBM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탄탄한 앞으로 향후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향후에 AI에 대한 부분은 향후 수요가 결국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현재 삼성의 온 디바이스 AI로 지금 시작됐지만 애플이 이제 본격화가 된다면 이 AI에 대한 소비가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이 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건 좀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아무래도 밸류업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 해소될 수 있을까, 객장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좀 체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 밸류업 지수 발표되고서는 좀 실망감 컸잖아요. 종목별로 움직이던데 메리츠 금융지주 이런 종목은 친고가인데 다른 종목들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는 쪽은 없기도 합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이 되어야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까지 나올 수 있을지. 밸류업 코리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배당이라는 부분, 뭐 배당 정책을 뭐 30%, 40%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PBR 기준으로 뭐 1배 이상, 1배 미만인 기업들에 대한 부분도 올려줘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에 돌아가는 혜택도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포커스지만 사실 그걸 시행했을 때 기업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예.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부분이 좀 있으면 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나오면 같이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0월 어떻게 보세요? 다시 지수는 제자리 2,600 아래거든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는데 상단, 하단, 월간으로 놔주시기 때문에 큰 전략 부탁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대선 불확실성 한 달 좀 안 남았죠. 그렇죠. 누가 될지 지금 계속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이나 또 NK 트레이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그런 금리 인상하면서 나오는 그런 자금들에 대한 이동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재는 약간 불확실성이 10월은 네.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단지 10월 이후에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난다면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고 또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이 거두어지면서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약간은 불확실성을 오히려 기회 요인으로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의 기회. 늘 시장은 어려웠습니다. 최고의 전략을 통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전략은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최성환 지점장과 함께 했고요. 출발 성공 투자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